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혜순입니다. 네, 자체행정국장 이종혁입니다. 네, 문화복지국장 남은숙입니다. 오늘을 무지하게 기다렸던 경제환경국장 박근환입니다. 공무원 면접을 준비해 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들어봤을 질문인데요.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당한 지시. 부당한 지시. 일단 부당한지를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봐. 이게 조금 상황이 면접을 보시는 분은 그 면접을 처음 보실 가능성이 높고 네. 그리고 우리 공직 사회에서 어떠한 일이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30년 넘었어요. 그러면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도움이 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괜찮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상황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팀장은 업무를 진행하라고 했는데 부서장은 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지시에 따르시겠습니까? 어떻게 높은 분 지시를 따라야. 이제 질문에서 최근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들었어요, 저도. 저희도 이제 담당자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질문, 지시가 있는데 그러면 그럴 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는 없고 일단 뭐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저희도 현장에서 이렇게 답변을 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거를 팀장이나 옆에 동료나한테 이런 거를 지시하셨는데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고민이다 하면서 상의를 해가면서 다음 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이제 신규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상사 앞에서 바로 안 됩니다 하기는 힘들 거야. 그렇게 얘기하기는 힘들 거고, 일단은 이제 뒤돌아선 후에 자기 선임들하고 혹시 뭐 팀장하고 이제 같이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그 조언을 구해야지, 조언을. 사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상의를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한데 가부간의 결정을 내고서 할 만큼의 어떤 판단 기준이 그 사람한테는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원론적으로다가 대답을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답은 없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기준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을 묻는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본인의 기준을 갖다 얘기를 해주는 게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거기 면접관께서 OX를 치기 위해서 거기서 계시는 거는 아닐 것 같고 그 사람의 판단이나 기준을 갖다가 물어보기 위한 거라면 기준을 갖다가 정확하게 좀 제시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면접 중에 요번에 신규 직원들 받았을 때 제일 많이 나왔던 질문인데, 기존 관행이 법이나 규정에 어긋난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올해 임용한 직원들이 제일 많이 보내준 질문이에요. 이게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다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보면 관행대로 한다 이런 케이스도 많고 하니까 그런 질문이 나왔던 것 같은데. 기준에 안 맞으면 안 해야지. 그거를 발견을 했을 때는 법이나 이렇게 규정이 명확하게 있다고 하면 그거는 당연히 검토를 해서 기존의 관행들을 해왔지만 법과 규정을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하고 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저는 이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려보고 나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막 들었습니다. 관행이 위법인 거는 확실해요? 아니 이거는 이제 질문이니까. 네, 그 질문 내용에 관행이 확실하게 위법이다라는 조건이 붙는다면은 안 하는 게 맞는 거지. 다만
그 관행이 합리적일 경우에는 제도 개선을 건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관행이긴 하지만 합리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한 건도 내부에 들어오시면은 제도적으로다가 풀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뭐 사전감사 청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내부에서 갖고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합법적으로다가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전부 몇 개야? 7개. 7개? 7개 다 할 거야? 지금 하나 건너갔습니다. 최근에는 AI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면접에서도 관련 질문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AI를 공공행정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공무원이 AI를 활용할 때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AI라는 거는 지금 뭐 디지털 기반으로 해서 반드시 또 들어올 부분이고, 또 그거를 수용을 해나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AI를 절대 피하지 말고, 연례적이고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시간 버리지 말고 충분히 활용하면 1분, 10분이면 끝낼 수 있다. AI는 적극 활용할 필요는 있겠다. 그러나 반드시 검증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자기 업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지 AI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적극 활용하되 맹신은 하지 말자. 이번에는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일은 매우 잘하지만 성실하지 않은 선임과 일은 다소 부족하지만 성실한 선임이 있다면 누구와 함께 일하시고 싶으실까요? 일도 잘하고 성실한 분하고 일하고 싶습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데 좀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게 업무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정량적으로다가 어떤 성과가 나야지 된다고 하면 일 잘하는 사람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대민 업무나 민원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런 쪽이다라고 하면 뭐 전자도 괜찮을 것 같고, 그 업무 성격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격에 맞춰갖고 사람이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답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저희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 그 들어오는 저기 신규 임용자가 선임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겁니까? 아니, 오면 무조건 맞춰야지. 같이 그니가 전자면 내가 후자가 돼가지고서 맞춰가면 되는 거고, 뭐 그니가 후자면 내가 전자가 돼갖고 맞춰가면 되는 거죠. 어떻게 선택을 해? 아니,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답변을 해달라고 그러면 좋을 텐데, 여기는 이제 정해진 질문을 갖고 얼마나 합리적인 답변이 나오느냐 이거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행자께서 얘기한 두 가지 예시의 제안을 두고서 이제 초이스를 해야 된다면, 아마 일단 성격이 좋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성격이 이제 좋다는 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조직과 시스템에 잘 녹아들 수 있는 직원이라는 거지. 예. 일 잘하는 거는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경험이 흐르면서 이 일은 다 잘하게 되는 수가 또 많더라고. 그래서 이제 조직이 더 시너지를 이제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직원이 나 개인적으로는 더 이제 선호가 간다. 국장님의 선호를 묻는 거 아니죠? 직원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선택, 내가 선택한다는 거라. 아니, 그래서 이거를 딱 이렇게 젊은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성실하지 않은 게 인간성도 나쁘다는 건가? 맞아.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졌을 가능성이 더 높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선임이니까 일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도 하더라고. 이번에는 공직 가치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장님들께서는 3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해오셨는데요. 그 긴 시간 동안 공직을 수행하시면서 공무원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세나 가치관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공직 가치관은 일단은 이제 공직자는 지역과 주민을 위한 봉사자 아니야, 그지? 봉사할 수 있는 자세,
또 그거를 키울 수 있는 마음가짐이 조금 같이 동반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제 우리 시절하고 달리 이제 공무원이라는 게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검색도 하고 들어올 텐데 주민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청렴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일을 한다고 하면 개인적인 보람과 조직을 위한 그 마음이 저절로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주민으로 공무원을 대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보면은 이제 역지사지에 대한 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공적으로 자기가 필요해서 일을 보러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그 주민들을 대한다 그러면은 아주 훌륭한 공직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답변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열정, 근검, 뭐 성실, 뭐 적극성, 뭐 이런 얘기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이어야지 되고. 근데 사실 그 국가관을 갖다가 강요를 하는 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본인이 좀 더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적극성이 좀 보이면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커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무엇이 되든지 좀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때는 면접 볼 때 난 기억나는 게 내가 건축직이기 때문에 주요 구조부가 뭐냐 그런 질문을 받았고 하셨어요? 그때는 공부했으니까 했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좀 생소하다고 할까? 다른 직장인들은 어떤 질문 받으셨어요? 기억이 안 나. 공무원을 왜 들어왔느냐?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막 지금처럼 뭐 상사와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질문이 그 당시에는 그때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시키면 해야지 되는 거였으니까. 국민교육헌장이 무슨 헌장을 한번 낭독을 한번 해봐라 하는 게 있지 않았었나? 그거는 고등학교 때 도덕 시험으로다가 써서 냈던.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면접 시험 볼 때 지금 기억나는 게 뭐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겠지만 기억에 나는 거는 집에서 몇째냐 를 물어보셨는데 그 간단한 질문도 긴장을 해서 밑으로 동생 하나 있고요. 제가 장녀입니다. 그랬어요. 어우, 얼마나 창피하든지. 성별을 바꿔서 나왔다니까,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국장님들께서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면접위원으로도 참여한 경험이 있으실 텐데 실제 면접장에서 지원자를 평가하실 때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면접관으로 참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워낙 요즘은 면접 스터디도 같이 하고 그래서 준비가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답변하는 자세를 보게 되고요. 뭐 선입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답변하는 걸 보고 그냥 주관적인 성실함도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준비를 정말 합격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진정성 같더라고. 그래서 답변을 할 때 진정성이 좀 느껴지면은 아무래도 호감도도 올라가고 그렇지 않을까. 네. 전혀 상상 외의 질문을 했을 때는 저거 뭐 솔직하게 이런 거에 대한 준비는 미처 못했습니다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다 받아들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면접관으로 간 적은 없고 다른 뭐 공무직이나 다른 쪽에서 뭐 면접을 몇 번을 들어가긴 했는데 사람을 쳐다보고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데 들어가는 첫인상이 3초라고 하더라고. 맨 처음에 들어오면서부터 일단은 각인이 돼야지 되니까 용문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나왔던 질문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30년 이상 다 했지만은 제각각 의견이 다 나뉘는 것도 있고 같이 모아지는 것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을 갖다 원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내가 답변하는 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자신 있게 대답을 해야지. 그러니까 우물쭈물한다든가 아니면은 정답이 아닌 얘기를 하더라도 나의 기준이 확고하다고 하면은 말을 갖다가 조금 또박또박 천천히 알아들을 수 있게.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가는 게 용모에서도 나오지만 말소리나 표정에서도 좀 나올 수가 있으니 혹시 면접을 하러 들어가실 적에 떨리긴 떨리겠죠. 나 지금 이거 뭐 붓고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나도 지금 떨리니까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정확하게 의사 전달을 하시는, 그게 맞든 틀리든 간에 정확하게 의사 전달을 하시는 게 뭐 좋을 것 같아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진짜 마지막으로 지방직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분들께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이제 타지에서 진천으로 공무원을 이제 들어와서 이제 한 36년, 37년 하고 있습니다. 진천에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꼭 진천으로 응시를 하셔가지고 진천에 꼭 합격하셔가지고 같이 근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조직이든 조직의 분위기가 있는데 진천으로 오세요. 진천의 분위기 좋습니다. 진천이 대외적으로다가 나와 있는 그 자치단체의 역량 같은 게 높다는 거는 뭐 우리들은 늘상 접하니까 알고 있는데 아마 바깥에서 보기에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떠오르는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 성과를 그만큼 내실 수 있고 그만큼 더 좋은 기쁨을 갖다 갖고 갈 수 있을 겁니다. 뭐 다른 조직보다 이 조직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조금입니다. 오세요. 네, 오세요. 빨리 오세요. 면접 준비 잘 하셔가지고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